대한민국 모든 공채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네, 한 직장을 오늘 집중적으로 또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주실 든든한 두 분의 지원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죠.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TV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 시간만 되면 저는 참 저랑 비슷한 분들, 요 세 분이 모여서 출연자들의 어떤 평균 체중을. 아니, 두 분이 나오실 때마다 정원 씨가 그러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대요, 두 분께서는. 안 좋으세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매주? 같은 과 분들인데 왜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분들인데. 네, 어쨌든 든든하긴 해요. 예. 네. 자, 소장님, 오늘 이게 든든하게 어떤 기업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지난해 대비 21%가 증가한 1조 9,300억 원의 대폭적인 증가되는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 하나그룹의 공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실제 이 투자는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 강화, 그다음에 태양광, 바이오 등의 신사업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입니다. 이런 투자에 걸맞게 채용 규모도 지난해보다는 소폭 150여 명이 늘어난 6,150명으로 채용 예정이고요. 또한 상반기 채용의 경우는 고졸 신입사원 경우에는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네.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경우는 4월 2일 월요일까지 서류 접수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올해 투자나 채용 면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한 그런 한화그룹이라서 좀 본격적으로 더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먼저 이제 그룹의 인재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속 키워드 함께 보시죠. 행복한 감성과 눈높이에 집중하라라고 떴습니다. 되게 그동안의 인재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뭔가 좀 감성적이네요. 네네. 실제 인재상 이외에 이제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하나그룹에서는 제조, 건설, 금융, 서비스, 레저 부문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외부에 알려진 것과 조금 다르게 이제 섬세하고 따뜻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하나그룹의 김선영 회장의 경우는 인사말에서 행복한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감성 경영이나 눈높이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하나그룹의 인재들이 가져야 될 키워드로 변화, 그 다음에 녹색 성장, 나눔의 리더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이외에 이제 인재상의 경우는 신의, 창의, 열정, 도전, 전문성이라는 5가지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함, 행복 이런 걸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이미지가 다른데요. 네. 자기소개서가 하나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실제 이제 하나그룹에서 솔직히 말하기는 이제 채용철만 되면 인사 담당자가 죽어난다는 말이 있고, 자기소개서를 엄격하고 꼼꼼히 심사한다고 공언해 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펙이라는 숫자에서 찾기 힘든, 지원자의 숨은 역량이나 잠재력을 자기소개서에서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경험을 좀 정리를 하신 후에 조금 전략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응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 질문을 이제 계열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인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 SNC의 경우는 성장 과정 및 가치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이 항목은 너무 성장 과정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이제 하나 SNC의 경우는 성장 과정의 학창 시절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성장 과정을 좀 학창 시절로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학창 시절의 주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소재를 삼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치관이라는 부분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관을 본인이 실천하는 내용까지 함께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사실 성장 과정을 쓸 때 판이 밝힌 말도 쓰기 마련인데 이럴 때 자신의 학창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재미난 일들을 쓰면 굉장히 흥미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재건 씨는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이요? 네, 학창 시절이요. 고등학교 시절? 네, 그냥. 예,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일찍 장사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구마 장사를 좀 했었는데요. 영등포시장 가가지고 미역가를 하나 사요. 드럼통 이게 구멍 뿅뿅 뚫려 있는 거. 네. 그거랑 또 아침에 새벽 시장 가면은 또 2만 원에 또 고구마 상자를 2박스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마다 겨울 방학 때마다 고등학교 때 고구마를 팔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입이 괜찮았나요? 예? 수입이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다 뺏어 먹어가지고. 예. 수입은 별로였고. 예. 자, 우리 김민수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 때 게임에 좀 빠져가지고 친구들끼리 한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게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어떤 친구 하나가 이제 온라인에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떼돈을 벌고 저는 그 게임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돈 벌고 김민수 기자는 살만 치셨나요? 끝나고 군대 갔죠, 저는. 군대 갔어요? 예. 네. 다들 그래도 가슴이 아프네.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네요. 저를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그냥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예, 사장님께서는 뭐 좋은 기억 없으셨나요? 제가 당시에 채용할 때는 뭐 이렇게 좀 특이한 경험을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썼는데 실제 이제 에피소드로 따진다면 뭐 제가 이제 저희 법대 내에서 미팅을 한 100회를 주선하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인간성과 좀 연결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그 특이한 거 쓰면은 더. 요즘은 특이한 경험을 그 본인만의 해석을 해가지고 본인만의 노력과 같이 쓰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분량 서클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다고. 물론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른 질문들 좀 살펴볼까요? 다음으로 이제 하나 케미칼의 경우는 이제 재미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이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7가지 사건을 연대기식으로 기술하라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다른 그룹이나 회사에서 볼 수 없는 항목이다 보니 지원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력서에 썼던 내용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게 있는데요. 오히려 여기서는 학교 졸업이나 편입학 등의 평범한 이력을 좀 버리시고 본인 스스로 중요한 사건, 지원회사 분야와 장점이 되는 것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선택 후에는 본인의 장점과 명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조금 추가해 주시는 게 좋게요. 네. 자, 재밌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7가지 사건을 연대기 형식으로 기술을 한다. 자, 상은 씨는 어떻습니까? 7가지 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생각을 지금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이게 생각도 의외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또 뭐 이렇게 아주 생각을 열심히 하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왜 없죠? 재훈 씨한테 어떠세요? 저도 없네요. 그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막상 또 하려고 그러니까. 네,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7가지 중대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꼽기가 참 그렇기도 한데. 김민수 기자는 어떠세요? 어떠세요, 우리 김민수 기자는? 제가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이런 거 나오니까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는 게 제가 5살 때 이제 롤러스케이트를 배웠는데 혼자서 제가 이제 롤러스케이트 못하니까 아버지가 한 집에서 한 5km 떨어진 데다 저를 데려다 놓고 공원에다 데려다 놓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어둑어둑해지는데 지금 같으면 롤러스케이트를 벗고 걸어왔을 텐데 어렸을 땐 그 생각을 못하고 근데 그걸 이제 넘어지면서 5km를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 항상 앞에 쓰는데 그 뭔가를 배우는 과정이나 얻는다는 거를 그때 어렸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계기가 됐다고 해서 그 에피소드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5살 때 기억이 지금 나시나 봐요. 그건 너무 이제 충격적인 기억이라서 5살 때 집에서 5km 떨어진 데면 사실. 아버지가 되게 강하게 키우셨네요. 5살 때. 그거 기억. 전 5살 때 이게 갈비를 처음 뜯고 너무 행복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저는 뭐 특별한 경험을 한다면 이제 방송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결혼한 게 아주 특별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비방용은 이거 보셔야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방송 꼭 다시 보기 좀 다시 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기소개서 항목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 손해보험의 경우는 하나 손해보험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단순한 부탁이나 소감, 뽑아만 주시면 잘하겠다는 의미 없는 내용을 기술하는 게 많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하나 손해보험의 회사 분석, 그 다음에 보험업계 분석, 상품 분석, 고객 관리 분석 등에 전문적으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정답을 기술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정답은 없다는 논리로 좀 과감하게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라. 이런 데서 정말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면접 요령을 좀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면접도 톡톡 속속 키워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속속 키워드 보시죠. 스스로 냉철하게 해체하라라고 했습니다. 뭐 앞에 감성적이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차가워지고 이거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앞쪽의 감성적인 분위기처럼 이제 하나그룹에서는 주로 인성이나 품성 중심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장단점에 대한 질문이 많게 되기 때문에 본인을 좀 냉철하게 반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는 단계에 대한 세밀한 정리와 구체적인 성과, 그 다음에 본인의 장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또한 단점이나 약점, 공백기간, 부족한 학점과 의학 성적 등에 대한 압박성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압박성 질문에서는 면접관 의견을 그냥 동의하신 후에
본인의 변명을 하시면 되는데 이 변명이 그냥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부족함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경험들을 소재로 삼아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또 이런 면접도 잘 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카카오톡 질문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 보시죠. 생활 신조나 가치관은 왜 묻는 겁니까? 네. 요즘에 이제 기업별로 이제 생활 신조나 가치관을 질문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많이 그 지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기업에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각오나 기준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본인의 장점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이런 질문에서는 마치 이제 시험 문제를 풀듯이 생활 신조나 가치관을 달랑 설명하는 거에 는 피하셔야 되고요. 단순한 기술 위에는 본인이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 윤호상 소장님 혹시 생활 신조 있으십니까? 그것도 비방용인데. 예. 국민 얘기 잘하자?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생활 신조가 실험 말구입니다. 예? 실험 말구. 실험 말고? 네. 저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예. 상대방의 반응을 이렇게 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오, 괜찮네요. 이제 쿨한데요, 진짜? 솔직히 본인을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상은 씨는? 생활 신조? 네. 저 왜 이렇게 없는 게 맞죠? 생활 신조도 없네요. 특별히 저는. 없어요? 네, 특별히 없어요. 아, 네. 저는 있어요. 네, 뭔가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예. 먹을 수 있을 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살이 안 빠지시는 거예요. 네. 예. 자, 한화에 대해서 저희가 공채 전략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끝으로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요즘 공채에서는 지원회사에 대한 사전학습은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그룹에서는 기본적인 학습 이외에 이제 하나그룹이 지원자를 위해서 만든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게 실제 하나그룹의 채용 사이트인 네크루트, 그 다음에 공식 블로그인 하나데이지인데 이 부분에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을 필요한 취업 준비의 가이드를 상세하게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접속하여 전반적으로 안내해준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로 별도로 만들어서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시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그룹 공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